대충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남편분들 여쭤보면 똑같을 겁니다. 당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폭력 사태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말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를 좀 편하게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한테 그 경험이 비춰지지 않죠. 분명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착각하시죠. 아이한테 대고 혼내켜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이가 운동 못하는 게 아이 잘못입니까?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아이 잘못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죠? 네? 엄마 책임이죠? 아니면 아빠 책임? 왜? 성적은 유전자가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키시면 안 돼. 공부 못한다고 혼내키는 게 어디 있어? 누구 닮아서 그래? 닮았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남편 닮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옆집 아저씨 닮을 일은 없죠?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달라진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제가 듣기로는 초등부학 부모님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부학 부모님들이 고민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중학생 되면 뚝뚝 떨어지고 고등학생 되면 완전 바닥을 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어요. 교과서 흐름 이해 못해요. 스스로 정리하고 필기하는 학생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죠? 스마트 패드 지급하대요. 스마트 교실이요. 아이들 필기 안 해요, 지금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필기 안 해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열심히 설명해도 아니? 네. 어떻게 하라고? 한번 써보지 말고. 자, 풀어봐.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도 저희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러시는 분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식사하시다가요. 수저를 놓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잠깐이라도. 그렇군요. 많이 계시는구나.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연필 책상에 내려놓는다고. 왜 수저를 내려놔? 이해가 안 돼.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어떻게 먹어? 젓가락을 왜 내려놔? 아니, 번갈아 가면서 말고요. 내려놓고 좀 쉬어요. 그쵸? 와이프가 좀 왜소해요. 몸도 왜소하고 훌쩍 마르고 슬프네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좀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져 음식에 대한 열망이 없어. 저는 음식에 대한 열망이 녹고가 음식에 대한 열망이 어쨌든 돌아와서 아이들이 정리를 하고 필기를 하고 오답노트 기초학습 방법 몰라요?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오답노트 잘해요. 그렇죠? 알림장도 잘 써와요. 중학생 되면 알림장 쓰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안 써와요. 준비물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여자아이인데 자꾸 뭘 잃어버려요. 맨날 뭘 잃어버리고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내버려 두세요. 비싼 거를 잃어버리고 와요. 아깝죠. 아까운데 어떻게 하겠어. 내버려 두세요. 그 시기는 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자이면 괜찮은데요. 뭐야 왜 성착을 해? 남자애도 그럴 수 있고 여자애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혹시 그런 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자꾸 뭘 놓고 옷 벗어놓고 한겨울에 패딩을 더우니까 놀이터에서 패딩을 벗고 노는 거예요. 집에 패딩을 안 입고 왔대. 그 엄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추웠어 오는데? 추웠으면 입었겠지. 아이들은 어른보다 열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겨준대요.
근데 오후에 비가 왔대요. 근데 비를 맞고 왔대, 얘가. 네. 그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산을 자기가 학교에 가져가놓고 학교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교실에서 나와서 학교를 걷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 아, 나 학교에 그 우산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를 탁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잃어버리겠어? 안 잃어버리지. 그럼 어른이지. 왜 아이냐? 그거 고민하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아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잘해요. 시키니까. 중학생 아이들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오답노트 작성, 학원에서 두들겨 패도 안 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하겠어요? 못해요. 고등학생 아이들.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이거 쓰고 있어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입식 수동적 학습으로 사고의 폭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위험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식 수업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학습법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기본 방법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되면 깜짝 놀래요. 혹시 중1 학부모님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요. 초등학교 5, 6학년 점수 90점입니다. 평균 점수예요. 우리 학부모님, 초등부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요. 저희 아이는요, 3년 동안 올백이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네, 학교 평균이 98점이에요. 하나, 두 개 틀려요. 다른 애들도. 근데 올백 맞은 거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 아이는 수학은 항상 90점 넘었어요. 네, 다른 애들도 다 넘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오셔서요, 중간 정도 한대. 이런 부모님 처음 봤네? 아이가 몇 점 받았어요? 네, 50점 받았어요. 그 중간이네. 아니요, 걔가 꼴찌예요. 중학생은요, 영수 평균 점수 7, 80점. 수학 70점 맞았다 그래? 잘했네. 이 정도 맞습니다. 수학 40점 맞았다. 괜찮아. 다음에 잘해. 이게 맞아요. 1학년. 고등학교 40에서 60점. 실질적으로요, 대원고등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38점입니다. 중상고등학교 32점이요. 충고 40점이요. 그럼 60점대 뭐죠? 국어고, 충원고. 충원고, 국어고 아이들 시험지요, 중상고 애들한테 갖다 주면요, 10분 만에 다 풀어요. 그리고 100점이에요. 근데 충원고 60점. 학교 평균. 정말 심각해요. 고등학생. 그럼 이 아이들이 시험 끝나면 이 문제 못 푸느냐? 풀어요. 시험 전에도 분명히 풀었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못 풀어요. 수능고사 보냅니다. 요번 수능고사 큰일 났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92점, 98점, 96점, 92점 이렇게 맞았어요. 96점 맞았는데 얘는 올 1등급이 나올 목표로 했었는데 영어도 92점 맞았는데 2등급. 걔는 정말 불행한 아이죠. 다시 말하면 과목당 하나씩 틀렸는데 올 2등급이에요. 정말 슬픈 아이죠. 6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만약에 봤다면 과목당 하나씩이면은 거의 올백이랑 다른 거 없을 정도의 성적인데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어쨌든 대부분 아이들은 바닥납니다. 올해 수능 쉬웠다 말하는데요. 대원고 아이들 평균 등급이 4등급이에요. 그렇게 쉬웠다고 했더라고요. 이과생들 45점. 대원고등학교. 중상고등학교 문과생들 65점. 수능이 그렇게 쉬웠는데도. 원인이 문제풀이 위주 교육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으로 승부하는 습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된 관심사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그 다음으로 묻는 거 몇 개 맞았어?
숫자 너무 좋아하셔. 몇 페이지까지 했어? 몇 개 맞았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제가 학습지 잘 시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저학년 아이들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학습지는 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지 선생님들은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질문이 다 했니? 몇 점 맞았니? 몇 개 맞았니? 예, 그렇죠. 학원 선생님들 처음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잘 모르는 거 질문. 차이점 아시겠죠? 아이가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해도 의미 없이 한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과외 선생님들이 좋은 게 그거예요.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대신에 비싸죠. 비싼 만큼 돈 아버지를 할 거예요. 대학생들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양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부모님도 유의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몇 페이지까지 해서 얼마나 해서 몇 시간 동안 해서 의미 없어요. 그런 걸로 아이들 힘 빼게 하지 마세요. 영어예요. 영어 관심 많으시죠? 유아 영어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언어 접촉도 일상생활에서 듣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고민들 하시는 분인데요. 영어 유치원 있죠? 안 보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10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영어 학습 시키면요. 수학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지난 강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어가 발달할 시기에 언어 자극을 줘야 되고요. 수리 영역이 발달할 때는 수리적 자극을 줘야 되는데요. 10살 이전에는 언어 영역이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언어 영역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 언어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어를 문자로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받아쓰기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 받아쓰기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문맹률이 떨어진다는 좋은 점도 있는데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이요. 10살 이전에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기역, 니은 안 쓰게 해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간판 읽고 엄마 저거 뭐라고 읽어 물어보면서 깨우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아이들 대충은 알아요.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은 그래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순수하게 언어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말로써, 글로써가 아니라. 초등 영어는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적인 접근이라는 게 글로 쓰는 거죠. 문장 어순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중등 영어는요. 독해가 핵심입니다. 듣기도 중요하죠. 듣기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영어 원서를 번역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과 대화는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중요하지 않잖아.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듣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듣기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시죠? 예전에는 듣기평가 만점 비법을 제가 강연을 했어요. 모르겠으면 앞 사람 정도 쳐다보고 있다가 얘가 고개 숙일 때 같이 숙여요. 1번 선택지 읽을 때 얘가 가만히 있어. 2번 선택지 읽을 때 가만히 있어. 3번 선택지 읽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여. 그게 답이야. 모르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요. 1, 2, 3, 4, 5번 선택지가 글로 써 있어요. 그리고 본문만 읽어줘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교육부에서도 머리 많이 썼죠. 이게 재작년 수능부터 그랬어요. 어쨌든 듣기는요. 문항이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다 풀 정도예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크게 관심 안 가지죠. 고등영어는요. 교과외 영어 지문이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대학은요. 수능은요. 대학 원서 수준입니다. 원서 뭔지 아시죠? 전공서적을 영어로 번역해요.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은 그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25번 문제였나요? 영어 25번 문제였나요? 한주 5번 문제였나요? 외국인한테 풀어보라 그랬는데 못 풀었어요. 그거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어 문제 제가 어머니들한테 풀어보세요. 이러면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똑같은 거죠. 왜 못 푸냐면 걔네도 원서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글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고 풀죠.
그만큼 우리 학생들 수준이 높아요.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시키세요. 학습법은 혹시 제 홈페이지 블로그 가시면요. 지난번 강연한 거 올라가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쪽 참고하셔도 되고요. 다음 강연 때 학습법 강연 한 번 또 할게요. 비암기식 학습을 강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기식 수업은 좋은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암기식 수업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할 때 암기식으로 공부시켜야 돼요. 어려운 문제 하나,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좀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강연을 들으실 때요. 오른쪽에 앉지 마세요. 왼쪽에 앉으세요. 학생들도요. 칠판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왼편을 바라보게 돼요. 왼쪽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 딱 가면은요. 왼쪽부터 보여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왼쪽 눈을 먼저 본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시면 왼쪽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쪽에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꾸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앉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쪽에 계신 분한테 질문할게요. 어려운 수학 질문할게요. 뒤에 계신 2 곱하기 7이 얼마죠? 당황하셨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14요. 네. 지금 2 곱하기 7이 14라고 말했는데요. 왜 2 곱하기 7이 14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2 곱하기 7이 14인 이유. 그렇죠. 9보다 외우셨죠. 원리는 2를 7번 더했다. 7을 2번 더했다. 근데 지금 덧셈하신 분 없잖아요. 다 9보다 암기하셨잖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 공식 암기하셨죠. 원의 넓이 구하라. 뭔지 몰라도 3.14가 기억나. 외우셨잖아요. 왜 본인들은 외우면서 공부하고 아이들은 외우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래요. 특히 수학은요. 수와 식에 관한 규칙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은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강연을 11시에 시작한다고 했을까 고민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11시인가 보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약속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맞추셨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커피 교환권이랑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문화상품권. 얘는 커피 교환권인데.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면은요, 학교 평균이 뚝 떨어집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함수 단원인데요. 이 단원이요,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놓고요, 숫자를 만들래. 그림을 그려놓고요, 숫자를 만들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하는 거니까 안 돼요. 이해는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1까지는 무조건 외우셔. 외우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이에만 집중합니다. 기초 개념 안 돼요. 뭐예요?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 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산 능력도 부족합니다. 암산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글 써 버릇하고 계산해 버릇하고.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주산학원 보내요. 주판학원 보내요. 요즘도 주산학원이 넘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암산 능력 열심히 키워도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시간 조금 줄이는 걸 위해요. 중등 내신 서술형 평가 없고요. 암기와 문제 해결, 역탐색을 하는 것.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탐색.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 풀면서요, 공식이 왜 나왔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 아이들 시키면 못해요. 중학생 아이들은 해야 됩니다. 중3부터. 중3 때 교과서 내용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뛰어넘어요. 야, 이거 어려우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시험에도 안 나? 넘어갑니다. 위치와 가동 계시죠? 거울, 거실과 방에 꼭 설치해주세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 방에 거울 있나요? 아이 방에 큰 거울 있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 되죠? 제 몸이 다 비칠 정도 사이즈 되나요? 네. 전신 거울. 정말 좋습니다. 이거 왜 설치할까요? 자기 모습.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모양 따라
네. 맞아요. 공간 지각 능력도 높일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거실과 방에 거울을 설치하라고 하냐면요. 실험을 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어린이집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방에 데려갑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자집을 지어놓고 만지지 마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아이가 만질까요? 안 만져요. 15명 중에 13명이 만졌습니다. 그러고요. 다음 학생들로 다시 다른 실험, 똑같은 실험을 다른 학생들로 했어요. 달라진 건 그 방에 거울을 냈어요. 만지지 마 하고 나가셨어요. 한 명도 만지지 않았어요. 미취학 아동들은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나쁜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이 있으시죠? 남편분들한테도요, 실험해보세요. 지갑을 놓으시고요, 거울 앞에 지갑을 놓으시고 나가보세요. 남편이 이걸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남편은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려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포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간혹 얘기를 하는데요. 남학생들. 학부모님이요. 중산고등학교 학부모 강연 시간에 학부모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학부모님한테 정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드렸어요. 너무 용기 있는 질문을 하셔서. 저희 아들이 야동을 못 끊어요.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 질문하기 쉽지 않죠. 선생님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장에 거울을 달아주세요. 아이가 화면을 키면 위에가 신경 쓰이죠.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추하다고 생각하겠죠.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찾아내는 법 아시나요? 시선. 맞아요. 시선을 떨기도 해요. 또 이거는 정말 조금 남편분들한테 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거짓말을요 거꾸로 시키시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아침에 뭐 했고 그래? 거꾸로 얘기해요. 절대 말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요 예전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 있어요. 어제 뭐 했어? 그 사건 당일날 너 뭐 했어? 라고 하면 범죄자가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싹 해요. 그걸 거꾸로 다시 질문합니다. 뭐 했다고? 너 어제 12시에 뭐 했다고? 12시쯤에 뭐 했습니다. 그 전에 뭐 했다 그랬지? 당황하지. 절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거짓말을 거꾸로 시키시면요. 시간에 역선을 시키면 아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화이트보드, 놀이방에 꼭 설치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화이트보드보다요. 하얀 벽지가 더 좋아요. 미취학 아동들 벽지 장난 아니죠? 여기저기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혼내키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아니요. 시키셔야 돼요. 저희 조카가 지금 8살, 9살인데요. 저희 집 아이 키 수준으로 쭉 흰색이에요. 벽지가. 그 위에는 이제 우리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있고요. 쭉 흰색이고요. 어디에 가도 볼펜이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쓰게 하세요. 동그라미면 열심히 그려요.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왜 이게 뭐가 재밌을까 알 수 없는 형체를 그리죠. 2살, 3살 아이들.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해요, 나름. 그럼 4살, 5살 되면은요, 동그라미 한 4개 그려놓고 곰이래. 그죠? 그렇대요. 본인은 그게 있어요.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벽지는 계속 갈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화이트보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요, 시트지 중에요, 칠판용 시트지가 또 따로 팔아요. 분필로 쓸 수 있는 시트지도 팔고요. 화이트보드용 시트지도 따로 팔아요. 그런 거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컬러 테라피인데요.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색깔을 적절히 이용을 하셔서 컬러 테라피, 방의 색을 맞춰주시는 것. 그 다음에 침대색 바꿔주시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일 핵심이죠. 저희 조카네 집에는 TV가 없어요. 저희 형네 집에는 TV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요. 집에 오면 모든 식구들이요. 스마트폰을 다 신발장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스마트폰 안 써요. 전화만 받아요. 문자만 보내요. 카톡도 안 보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좀 약간 산 중턱쯤에 있어요. 시골집이, 저희 형네 집이. 그래서 전화가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되게 느려요. 제가 가면 속 터질 정도로. 근데 와이파이도 안 해요. 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여기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죽지 말라고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안 죽을 사람은 없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스마트폰을 엄마가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아이한테 자꾸 보여줬어요. 아이가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가 뭐가 필요해? 아니 필요해. 왜? 왕따다.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액정도 커요. 비싼 거 써야 돼요. 자꾸 아이들 나무라기만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예 노출을 줄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났는데 효과적인 암기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에서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을까를 말씀드릴게요. 장기 기억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라.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아이들 성적이 나오잖아요. 제가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상위권 학생은요, 시험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하위권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려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잊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이거 실험했어요. 충북과학고 아이들이에요. 중간고사 보고요. 한 달 뒤에 똑같은 시험지 또 풀렸어요. 평균 점수 30점 떨어졌습니다. 과학고 아이들. 충북과학고가 충북에서는 그나마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평균 점수 30점 떨어져요. 일반계 고등학교 어떻겠어요? 더 많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이에요. 다들 단기 기억이에요. 이걸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 이게 핵심이죠. 기억하고, 휴식하고, 연습하고, 휴식하고, 마무리 복습하고. 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만가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요. 20분이 지나면요.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기억률이. 다시 말하면 제가 20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시는 분은 6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런데 복습할 때 휴식이 중요해요. 잠깐 쉬는 텀을 가져야 돼요. 쉬는 텀 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습을 하고요. 5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기억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결국에는 쭉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특히 영어 단어 외울 때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영어 빽빽이 많이 써보셨죠? 볼펜 2개 겹쳐서. 그렇죠? 빽빽이 쓰실 때 어떠세요? 열심히 쓰십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 보면 틀리죠. 뭐를 안 해서? 휴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분명히 어제 저녁에 했는데 시험은 오늘 낮에 봐.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휴식이 7시간을 오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억률을 높이는 방법.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 정말 학습 효과도 오르고요. 이게 스토리 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읽은 내용은 10%를 기억합니다. 가르친 내용은 95%를 기억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수업 내용을 잘 아세요. 목차까지 기억하세요. 왜? 가르쳐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봤기 때문에. 2년, 3년, 최소 2년, 3년 가르쳐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토론한 내용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70%밖에 안 돼요. 기억력이. 가르친 내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스토리가 되느냐? 효과적으로 학습해본 경험을 서술하라라는 게 올해도 전년도에도 내년에도 자기소개서 필수 문항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열심히 복습했다, 오답노트 했다, 뭐 어떤 교재 썼다, 여러 교재를 사용해봤다, 나만의 노트를 만들었다, 나만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합니다.
조금 상위권 학생들은요, 토론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보다 더 상위권 아이들은 체험했다.